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정말 많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멘트할 기업은 바로 솔본인데요. 이 솔본이란 기업이 좋아 보여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솔본에 투자하실 때 좀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이 목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본에 대한 이모저모를 전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 혹시 나는 조금이라도 난 솔본에 관심이 있다, 나는 솔본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게 됐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본의 과거 이름은 많이들 잘 아시는 세롬기술입니다. 솔본은요 1999년 8월에 세롬기술이란 이름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어요. 세롬기술은 상장 직후에 불과 6개월 만에 주가가 무려 150배 급등했습니다. 1999년 상장 시의 주가가 2,500원이었습니다만 불과 6개월 만에 30만원을 돌파하면서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세롬기술의 주가가 이처럼 급등하는 과정에서요, 세롬기술이 무려 2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상한가 기록 중 15위 안에 드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세롬기술의 주가 급등은요, 근래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세롬기술의 주가 폭등을 모티브 삼아서 작전주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묘사된 바 있습니다. 세롬기술의 주가가 이처럼 폭등하니까요, 세롬기술의 시가총액이 무려 2조 원을 상회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재계 7위 안에 드는 굉장한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현대차, 현대중공업보다도 높은 시가총액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세롬기술이 남기던 연간 순이익은 고작 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세롬기술의 주가가 그러면 왜 이렇게 급등했는가? 바로 다이얼패드라고 불리는 서비스 덕분이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인터넷과 전화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인터넷과 전화가 굉장히 비쌌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다이얼패드는 바로 광고를 보면서 무료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서비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이얼패드 서비스는요, 세롬기술 출신 관련자들이 미국에서 준비한 그러한 서비스였습니다. 이 다이얼패드가 미국에 출시되자마자 굉장한 호응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롬기술이 이러한 다이얼패드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롬기술의 주가도 엄청나게 급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이얼패드는요, 수익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돈벌이가 되기 어려운 사업이었고요. 사업 2년 만에 닷컴 버블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IT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들이 계속해서 끊기게 되자 결국 다이얼패드는 파산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세롬기술의 주가도 단기간에 마이너스 95% 폭락하면서 거품의 끝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롬기술의 주가가 폭락하자 많은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손실을 본 투자자 중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2000년 1월 느지막이 세롬기술의 지분 투자에 들어간 바 있었고요. 결국 세롬기술의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분 투자가 결국에는 고점 매수였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원금은 약 610억 원이었고 손해금액은 약 550억 원이었습니다. 손실률은 마이너스 90%에 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처럼 세롬기술의 지분을 사들인 이유는 투자 목적은 아니었어요. 삼성전자가 새로운 신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세롬기술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폭락한 이후 결국에 삼성전자는 이 지분마저 모두 손절에 가깝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처럼 삼성전자가 세롬기술의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사업 다각화였기 때문에 삼성 내부적으로는 문책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삼성전자만 세롬기술의 주식을 사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삼성전기와 삼성중공업도 삼성전자와 함께 세롬기술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결국 함께 손실을 맛봐야 했습니다. 다이얼패드가 파산하기 직전에 세롬기술의 임원들은요, 세롬기술의 주식을 미리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였던 것이죠. 이들은요,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에게도 미공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다이얼패드가 파산하니까 세롬기술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롬기술의 눈에 들어온 사업은 바로 프리첼이었습니다. 프리첼은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포털 사이트였습니다. 세롬기술은요 2003년 초에 이러한 프리첼과 프리첼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리첼에 문제가 있었어요. 프리첼이 계속해서 무리한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유저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프리첼을 이용하던 수많은 유저들이 계속해서 다음 카페 그리고 싸이월드 클럽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일부는 네이버로 빠져나가면서 프리첼의 경쟁력은 급격하게 악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프리첼이요 200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불법 복제물이랑 음란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천국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명맥을 유지하기도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께 참 감사한 프로그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분위기가 점점 확대되기 앞서서 새로운 기술이 프리첼을 무리하게 인수했던 것입니다. 이후 솔본으로 사명을 바꾼 새로운 기술은요 결국 프리첼 사업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본은 결국 2000년대 말 들어서 프리첼의 장부 가치를 빵원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결국 프리첼은 파산했습니다. 프리첼이 파산하기 2년 전인 2009년에요. 프리첼의 대표가 검찰에 기소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소된 이유는 음란물과 불법 복제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였습니다. 그런데요 프리첼이 이처럼 무리한 유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저들이 대거 다른 사이트로 빠져나갔죠. 이때 바로 카페 서비스를 지속해서 밀던 다음이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은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들의 메일 서비스인 한메일 서비스를 무리하게 유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저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혜는 결국 네이버가 보게 되었고요. 결국 네이버는 지식인 서비스까지 대성공하면서 포털 사이트 압도적인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서비스 수혜는 제가 보고 있죠. 프리첼이요 이러한 무리한 유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도 수혜를 입었지만 바로 클럽 서비스를 계속해서 밀던 싸이월드도 큰 수혜를 입은 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싸이월드도 아쉽게도 모바일 시대에 들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싸이월드는요 2016년에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된 바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싸이월드를 인수한 사람은 바로 과거에 프리첼의 무리한 유리화를 추진했던 프리첼 창업주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솔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본은요 1999년 상장 이후 2008년 초까지만 해도요 단 한 차례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직후에 무려 33분기 연속 적자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본은요 2001년에 4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2010년대 연결 재무제표가 도입되기 전까지 이 매출액은 솔본의 최대 매출액으로 내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별도 재무제표만을 고려하면 당시 2001년 솔본의 400억 원이란 매출액은요 지금까지도 최대 실적입니다. 솔본은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근래 매출액은 약 30억 원 정도에 불과해요. 즉 솔본은 솔본 고유의 본업에서는 이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솔본은 근래 지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솔본은 사실상 고유의 본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솔본은 연결 자회사인 솔본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투자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솔본은 많은 금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본이 이러한 연결 자회사 까지 모두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과 주식 등의 자산은요 그 가치가 무려 800억 원을 상회합니다. 솔본은요 또 다른 연결 자회사인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통해서 의료기기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기기 사업은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낸 바 있고요. 바로 솔본의 연결 실적 기준의 매출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기기 사업은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솔본의 매년 들쭉날쭉한 실적은 이러한 의료기기 사업에서의 성과보다는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투자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본은 의료기기와 같은 제품을 잘 파는 것보다도 투자를 잘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실제로요 솔본은 근래 의료기기 사업을 통해서 남긴 영업이익이 약 100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꾸준한 편입니다. 그런데 투자 사업에서 남기는 영업이익은요 해마다 크게 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0억 원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60억 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플러스 60억 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요 솔본의 연결 실적 기준 실적 변동은요 바로 이러한 투자 사업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투자 성과가 좋은 해에는 솔본의 실적도 함께 좋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투자 성과가 부진한 해에는 솔본의 실적도 함께 꺾일 것입니다. 솔본은요 장기적으로 주가와 실적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투자 사업에서의 성과로 인해서 실적이
실적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에는 주가도 대체를 이를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솔본은요, 과거 세롬 기술 시절에 화려했던 주가 폭등의 이미지와 또 주가 폭락의 이미지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종목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요, 솔본의 재무제표 내에도 악성 부채가 굉장히 많을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솔본은 차입금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본의 부채 비율 또한 10%대에 불과합니다. 솔본이 차입금을 일부나마 보유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러한 차입금은 KB 하나은행과 유니온뱅크에서부터 빌려온 차입금인데 이들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2%대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질이 좋은 차입금이다 라는 것이죠. 솔본이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부채는 대부분 선수금, 확정급여부채, 매입채무와 같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부채는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부채이기 때문에 차입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부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 채권 중에서 약 30%는 회수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모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자, 이상으로 툭하면 테마주로 엮이는 솔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솔본에 투자하시든 솔본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든 우리가 많이 알수록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어드리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더 유익한 기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한 기업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링크의 설문지에 접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호돌이었습니다.